최근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말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뒷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걸 두고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위기 상황부터 또 숨겨진 외교 전략까지 오늘 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좀 극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특히 그 회담 직전에 터졌던 돌발 상황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 그 양 정상 간의 좀 독특한 소통 방식 같은 것들이 핵심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그 결과 발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그 이면의 어떤 외교적인 기술이나 전략적 배경, 이런 걸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좀 아찔했던 순간이라고 하면 역시 회담 시작 불과 몇 시간 전에 터졌던 그 트럼프 대통령 SNS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숙청, 그러니까 펄지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한국 정치 상황을 언급했는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진짜 트럼프 월드에 온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해요. 외신들도 이걸 바로 대서특필하면서 회담 분위기 싸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죠. 그렇죠. 시기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굉장히 민감한 발언이었죠. 정상회담을 정말 코앞에 두고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당연히 회담 분위기는 물론이고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숙청처럼 좀 강한 단어는 국제사회에 괜한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정말 자칫하면 회담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화같이 빠른 반전이 있었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바로 움직였다고요. 예정되어 있던 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하고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딱 제기하고 오해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와일스 실장이 얼음 아가씨라는 별명도 있고 냉철하기로 유명하다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중 한 명이잖아요. 그녀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게 한 것.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한 4시간 만이었나요? 오해라고 확신했다면서 사실상 자기 메시지를 정정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건 그만큼 비서실장 간의 그 막후 소통 채널이 얼마나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보통은 비서실장은 순방에 잘 동행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다는 거죠. 강 비서실장의 이런 이례적인 동행이 결과적으로는 위기 해결의 어떤 열쇠가 된 셈입니다. 이런 긴밀한 소통 채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위기 관리였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회담은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백악관 딱 들어서자마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관심을 끌었던 그 본인 만년필 있잖아요. 그걸 즉석에서 선물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있죠.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 대통령의 이른바 칭찬 외교였어요. 리모델링한 백악관 집무실 그 금빛 장식 보면서 미국의 번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사상 최고치 찍었던 다우존스 지수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의 부활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다고 하죠. 심지어 최근에 다우지수가 잠시 좀 주춤했던 것까지 알고 있었다니 이건 미국 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까지 보여준 셈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하이라이트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른 대목 아니었나 싶어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이 대통령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환하게 웃었다고 해요. 심지어 북한에 트럼프 월드 지어서 같이 골프 치자 이런 제안에는 소리내서 웃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런 적극적인 칭찬은 분명히 어떤 전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좀 고려한 맞춤형 외교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크죠. 과거에 이 대통령이 통상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본다면 글쎄요 어떤 식으로든 좀 진심을 보여주고 관계를 풀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읽힙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항상 효과적일지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을 매우 좋은 남자, 또 매우 좋은 한국 대표 이렇게 칭찬하고
자필 메시지까지 써서 선물했죠.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 만나러 갈 때 전용기 같이 타면 연료 절약 든다. 이런 농담을 건네거나 또 APEC 회의 참석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면서 이 대통령을 위해 뭔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까지 했다니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 확실히 표면적인 분위기는 아주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방문 순서였습니다. 일본을 먼저 들렀다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혹시 미국이 이걸 좀 뭐랄까 괘씸죄처럼 여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좀 덜 중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걱정이 있었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선방일 후방미 일정은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 됐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일정을 좋게 평가했다고 전해지니까요. 일본과 먼저 만나서 한미일 3국 공조를 딱 다지고 온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시하는 그 대중국 견제 구도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조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행보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내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전했더라고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그 CSIS 만찬 같은 자리에서도 아주 극찬이 쏟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원래 일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미국으로 합류하는 등 이런 물밑에서의 발빠른 조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다 모여서 좋은 결과를 만든 거겠죠. 네, 그렇죠. 외교라는 게 참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니까요. 정말 드라마 같았던 3박 6일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빠른 대처와 또 맞춤형 외교, 그리고 그런 치밀한 전략 설계가 빛을 발한 그런 순방으로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빡했던 위기는 잘 넘기고 또 양 정상 간의 어떤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겠죠.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나 개인적인 관계가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 결정 또는 동맹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표면적인 어떤 제스처를 넘어선 그 실질적인 함의를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상 간의 개인적인 케미가 돈독해진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것이 과연 양국 간의 복잡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동맹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계속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